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거의 지난주에 이제 막판 근데 주말 동안 이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학폭의 전치 구주,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 교체와 사랑의 매란 표현이 등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다는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다음 이슈는 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알았을 것 때 보고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안,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쪽과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거 보고받은 적 없어요라고 반박하는 쪽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우선 여야의 목소리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의힘도 항상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체화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는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 아닙니까?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폐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은폐가 아닌 건지 이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는 뭐 사표 수리한 거 갖고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승희 지재는 전입니다.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폭 연루돼 있다.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장 어떤 주장 폭로가 나왔어요. 의혹 제기였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대통령실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김승희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수리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끝난 이후에 주말 동안 여야 공방인데요. 일단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뭔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는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기관 증인으로 충분히 우리 김승희 비서관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정감사 때 비서관을 부를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직을 유지시켰어야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 예. 위에 이거 말고도 증인 채택될 수 있는 그 여지까지는 둘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사표를 수리했던 것은 예. 그냥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통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징계가 되면은 사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보통의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딸의 문제고 별정직 공무원이기 예. 때문에 보통의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예. 이것은 결국에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징계까지는 직을 유지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의 문제가 예. 그냥 이렇게 바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건 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승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지금 직을 떠난 상태니까요. 그렇죠. 예. 뭐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앞으로 우리는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조사나 뭐 다른 관계의 내용 없이 이렇게 사표 수리가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꼬리 자르기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아까 여당의 목소리 들어봤지만 아니 사표 수리한 걸 왜 문제 삼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은폐가 아닌 건가?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쭉 해봤지만 예. 전치 2주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학폭 관련해서요? 아니요. 일반적인 사안에서 일반적인 폭행. 그냥 병원 가가지고 멍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그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건 좀 설렁설렁한 거다. 한 4주 정도 나오면 제대로 다쳤네. 진짜 문제가 되겠네. 그다음에 한 8주 정도 되면 이건 중상해다 이렇게 되는데 예. 9주나 됐다. 이제 9주는 그렇게 흔한 상해가 아니거든요. 9주 정도 되는 어떤 사건을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9주라고 하면은 거의 한 2달 동안 그 치료를 받아야 그렇죠. 된다. 이건 장기간 치료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입원까지 해야 되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피해자의 나이예요.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아니겠습니까? 예. 만으로 8살, 7살. 그런데 이제 만 7살이라고 나와 예, 있는데. 만 7살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그 충격적인 거는 가해자의 나이예요. 3학년. 만약에 뭐 중학생이 어디 뭐 초등학생 때려가지고 예. 전치 구주가 나왔다. 그럼 아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으로 9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도대체 9살짜리 그것도 여자아이가 여학생이 어떻게 그 폭행을 했길래 전치 구주가 나오나 아마 이제 눈 쪽에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전치 구주가 예. 나온 것 같다 그 생각은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전치 구주를 9살짜리 그 여학생이 할 수가 있는가.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형사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갖다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예. 가해자 부모의 대응이잖아요. 예. 왜 푸사를 만약에 제가 그 가해자 어머니였다라고 하면 예. 김 비서관 부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자랑스럽게 뭐 우리 남편이 뭐 이런 데 다닌다 해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도 혹시 누가 될까봐 문제가 될까봐 내렸을 것 같은데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더 황당한 거는 말이잖아요. 사랑의 매 운운했단 말이에요. 아. 사랑의 매를 때려가지고 전치 구주가 나오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역사상 사랑의 매가 전치 구주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뭐 전치 구주 때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또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뭐 몇십 대씩 맞고 뭐 그런 친구들도 예. 있었는데 그때 때린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라고는 못한단 말이죠. 본인이 때리다 열받아가지고.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김승희 비서관 그 부부의 그 대응이 예. 굉장히 이상하고 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본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딸의 문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아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민심에 아주 영향이 많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게 그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사표 처리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사표 처리 안 한다. 뭐 이상민 장관도 그러더니 뭐 뭉갠다. 이번에는 그렇죠. 오. 의전 비서관이 그렇게 딸이 그렇게 했는데도 사표 뭐 그러냐 실세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순방 각오하니까 의전 비서관 필요할 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른 조치가 더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안을 국정감사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밝힌 김용호 의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좀 꺼내놨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제가 폭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김용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폭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 예. 아마 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다가는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총 2차례. 네. 7월 17일 일주일 전과 7월 17일 2차례인데 네. 7월 17일 날 방과후 수업 전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3차례의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정말 저 민주당의 그런 것만 보면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아, 예. 민주당은 묻지마 비난입니다. 묻지마 비난. 묻지마 비난. 그러니까 빨리 잘라야 되면은 빨리 잘라졌을 때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 빨리 자른 게 잘못됐다면은 자르지 않고 놔두면 그걸 또 잘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빨리 안 바꾸고 놔두면 놔두는 대로 그냥 비난하고 빨리 바꾸면 또 꼬리 자르려고 비난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김용호 의원이 오늘 내놓은 내용은 지금 뭐 알려지기는 2차례 폭행, 근데 한 차례가 그 전에 더 있었다. 이거 3차례다라는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뭔가 미리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꺼내놨습니다. 이 알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 지금 대통령실 지금 사우디 순방 중인데도 긴급하게 또 입장을 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미리 알았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질이 있었던 날, 그날 알았다. 당일 즉각 인사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경영 교수님. 이거는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실이 일단 몰랐어도 문제 같고,
미리 알았어도 문제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은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제 알았다면 예. 그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이걸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또 몰랐으면 공직기관이 하는 업무가 뭐냐. 지금까지 이걸 왜 모르고 있었냐? 왜 이거? 모르고 있었냐. 이미 교육청에서 다 확인된 사실인데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김영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당사자,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는 국감 3일 전에 통보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승희 전 비서관은 알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실이 오늘 완전히 이제 부인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은 몰랐다. 국감에서 질의하는 거 보고 알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예. 김승희 비서관이 말 그대로 보고 자체를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통보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자 그래서 명백한 이 소위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서 저기 박정아 대변인 예. 또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자 문제가 생겨서 사표를 처리했더니 또 그것도 문제라고 하냐? 왜 사표를 받았느냐? 사표를 받았냐고 따진다. 이러다 예. 좋습니다. 사표 처리 신속하겠다 치자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결국은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 서둘러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자, 정순신 국수본부장,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 학폭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예. 왜 이 정권은 학폭 문제만 나오느냐 하고 우리가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현직에 없던 얘기예요. 인사검증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현직. 실제 현직에 있으면서 예. 앞서 정혁진 변호사 잘 얘기했습니다만 사안의 심각성. 도대체 주말 사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도대체 어떻게 때렸으면 전치 9주의 상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폭행 사실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 예. 충격성이 있죠. 그다음에 처리 과정.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데 2주 만에 열려야 되는데 예. 학폭위가 2달 만에 열려요. 또 그다음에 학폭위 처리 과정. 예. 이게 그동안의 어떤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그 점수가 일정 부분 넘으면 예. 전학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전학을 조치 않고 3학년인데 2학년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학급만 교체해줘. 1년의 어떤 처리 과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다음에 또 부모가 보여준 모습. 프로필 사진 바꾸면서 뭔가 권력기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1년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예. 진상규명의 의지를 가지고 보여준다면 자 사표 처리 적절했고 진상규명 철저히 해서 국민적 의혹을 씻어준다면 예. 앞서 얘기한 조혜진 의원, 박정아 의원 얘기가 맞죠. 자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사표한 직원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신성범 전 의원님도 와 계신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러니까 비서관도 있고 수석 비서관 있고 밑에는 선임 행정관도 있고 지금 김승희 전 비서관은 선임 행정관이었다가 이제 비서관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게 검증이 결과적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 자체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산 9살, 7살 전치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봐야 될 대목이 이 사건이 벌어진 게 7월 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김승희 비서관이 임명된 게 3월 달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대통령실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예.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게 그날 보고됐을 때고 부랴부랴 놀라서 흔히 하는 말로 잘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의 검증은 사실상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제3의 기관에서 대통령실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먼저 알았다는 게 사전에 알았다는 게 몇 시간 전에 알았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심각하면 별도로.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다. 이거는 이 김승희 전 비서관 개인이
왜 이런 것도 그럼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래 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인사 검증이라는 게 왜 안 왔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사람 왜 못 골라냈느냐 하는 건데 여기는 한동훈 이름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는 김성희 뒤에 따라붙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배경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좋은데 그러면은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걸 미리 알았다, 알고 잘랐다, 그래서 문제다, 꼬리 자락이라고 공개하는 포인트는 저는 엇나갔다.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냐? 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회를 늦게 이루느냐? 왜 여기서 16점이 돼서 학교를 전학을 안 시키고 왜 학급 교체만 했느냐? 이런 문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따져야 된다. 지금 운영위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게 화면에 그 점수가 준비된 네네. 화면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 정도 7월 달에 만약에 외압이 작용해서 저 학폭 심의회가 늦게 열렸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걸 봐서는 내부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요. 대통령실 누군가 때문에 지금 학폭이 열리 안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건은 약간 별도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춘 인사 검증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저기서 화면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점수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심의 기준 이런 거 맞춘 거거든요. 근데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강제 전학 대상인데 1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천윤기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일 문제는 그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이제 대통령과 자기 이제 남편이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올렸다 그러죠. 그리고 이미 그 학급에는 김승희의 자녀라는 것을 다 소문이 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최고 권력기관에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의전비서관 아닙니까? 일단 추정이긴 하지만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교육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많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계산이 안 들어갔을 수가 없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가 만약에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국정감사가 아니고 이미 그 학교 폭력이 있었을 당시 얼마 안 돼서 사건이 많이 대두가 됐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승희 비서관의 배경이 있다 보니 경기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강제 전학의 평가까지는 못 내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려 그러면 미안하지만 적어도 국정감사나 교육에 이런 데서는 당시에 학폭심의원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정황 설명 이런 걸 좀 갖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부인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외압이 작용해서 학폭심의가 늦게 열렸고요. 15점이 16점 돼야 되는데 15점을 깎아서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고 해서는 뭔가 더 나와줘야 돼요. 야당에서 분발해서 찾아주세요. 외압을 알고 알아서 눈치 본 거 정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속시원이 아직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그걸 계속 파고들 거고요. 아마 뭔가 또 설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